그래서 이런 공격과 방어의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덕이 간다의 노신혜입니다. 오늘은요 김영재 내과의 김영재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궤양은 선생님 어떤 질환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위궤양은 위장 점막이 손상되고 이 위장 표면에 있는 점막층보다 더 깊이 파여서 점막 하층, 그 밑에 있는 근육층까지 손상이 진행된 걸 말해요. 우리가 흡연이나 스트레스, 약제, 헬리코박터균 감염이나 악성 종양 등이 원인이 되며 이 중 가장 흔한 원인은 헬리코박터균 감염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발생되면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약물 치료가 필수적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위궤양의 대표적인 증상, 뭐 속쓰리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궤양의 대표적인 증상은 아마 50%는 무증상일 거예요. 네. 병원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통증 때문이겠죠. 맞아요. 통증, 속쓰림, 통증. 그래서 위궤양은 가슴이 쓰린 듯한 느낌과 속쓰림으로 주로 나타내요. 그 중에서도 우리 가장 흔한 증상은 명치 끝부위가 통증이 있는 거. 우리가 급체하거나 그러면 막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런 증상. 주로 우리가 식사하고 30분 후에 정도 나타나는데요. 메스꺼리거나 체중이 감소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해요. 체중이 감소되면 사람에게는 위궤양이 발생되고 악성궤양인지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됩니다. 위궤양으로 인한 장출혈이나 피를 토하는 토혈, 흑색변, 빈혈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장이 뚫릴 수도 있어요. 천공된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경우는 급성 복통이 생기기도 하고 물론 다 그러지는 않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통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발생하는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위궤양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건가요? 이 위궤양의 발생 원인은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공격인자와 방어인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이게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음식물이 식도를 통과하고 위에 도착하면 유산에 의해서 잘게 부서집니다. 이 과정에서 위장은 유산과 각종 소화 효소, 그 담즙, 복용한 알코올이나 뭐 약물, 음식 등 이런 세포를 손상하는 여러 물질이 위로 들어오거든요. 이걸 공격인자라고 그래요. 이거에 노출이 되는 거죠, 위가. 우리 몸에서 이런 공격인자에 대해서 방어인자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공격과 방어의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위 점막이 손상되는 거고. 방어 능력이 충분하면 성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네. 근데 방어 능력이 떨어지면 성이 무너지듯이 우리 점막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궤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지장궤양은 조금 위궤양이랑 틀린데 12지장궤양은 유산 분비가 많아져서 발생한다고 돼 있고요. 그러나 위궤양은 유산 분비가 증가하지 않고도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유산 분비보다는 위장 점막이 변화가 생겨서 위궤양을 일으킨다고 돼 있어요. 특히 위장은 음식물이 12지장으로 음식으로 넘어가는 이 부위가 있거든요. 네. 그 위 문부라고 그래요. 거기에 위 압력이 증가돼서 유산에 포함한 위 내용물이 배출이 늦어지면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음식이 많이 체류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부패가 되고 손상이 더 심해지겠죠. 그렇겠죠. 특히 이제 헬리코박터 균이 최근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균들에 감염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위궤양이 많이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또한 우리가 많이 먹는 이제 진통제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이 위궤양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이러한 약물은 위세포 점막에 방어인자, 특히 우리 몸에서 그 위세포를 방어하는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네. 이런 진통제 계통이 프로스타그란딘의 합성을 억제해서 점막 손상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아, 저 진통제 진짜 많이 먹는데 이거 그렇죠.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되도록 자제해야 되는 건가요? 꼭 필요하면 드시는데 꼭 위 점막 보호제를 같이 복용하는 게 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장님, 위궤양 치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예, 위궤양 치료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유산 분비 억제제하고 점막 보호제를 복용하는 위궤양에 대한 약물 치료. 두 번째는 헬리코박터 치료할 때 항생제 2개를 쓰고요. 유산 분비 억제제를 같이 복용하는 이런 헬리코박터 균에 대한 약물 치료. 또 이제 위궤양에 합병증이 오면 이제 위 출혈, 폐색, 장천공 같은 이런 합병증에 대한 내시경적, 수술적 치료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많이 통증이 있으면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진통제를 먹잖아요. 특히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관절염도 있고 그래서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으로 진통제를 많이 먹어야 할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반드시 점막 보호제를 함께 복용해야 하고 이제 나이가 드셔서 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제 항혈소판제라
특히 우리가 많이 하는 아스피린 네. 이런 것들을 복용하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그런 호르몬을 합성을 억제해서 위 점막이 많이 파괴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전문의하고 상의해서 약을 드실 때 미리 위 점막 보호제를 같이 복용하는 게 좋겠고요. 생활습관 교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위궤양으로 진단되면 무조건 금주 금연. 왜냐하면 흡연은 위 점막 세포의 재생과 점막하 조직의 혈액순환 등의 장애를 일으켜서 궤양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알코올도 특히 점막을 많이 파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하고 금주는 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절한 식사량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켜야 하고 유산 분비를 자극하는 짜거나 매운 음식을 꼭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 1편에서 4편까지 이렇게 김영재 원장님과 함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위궤양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영상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네, 여러분의 댓글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